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자 47페이지 이제 의무 파트 보도록.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 의뢰를 받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중개 의뢰를 받았으면 그 의뢰 받은 물건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개 활동을 하느냐 이건데, 자, 이런 의무도 이제 또 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확인 설명 의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별한 사람이 이제 자, 우리 둘 사이에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자, 거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거래를 우리가 이제 A라는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팔아달라고 이렇게 매도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우리가 매수인한테 어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때 소개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특징이나 장점은 뭐고 또 하자 결함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분석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왜냐? 이제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이 어디야?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는 자기 거니까 누구보다 잘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쪽에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분석해서 뭐 해라? 설명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아마 실무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서 가장 대표적인 의무죠. 또 업무가 되겠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자, 확인 설명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내용은. 자, 먼저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공사도 권한이 있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소공사 중개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확인 설명을 소공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의무예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의무라고 했잖아요. 확인 설명. 그러니까 개공사는 이게 의무예요. 당연히 개공사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돼. 그런데 소공사는요. 자, 자기가 의뢰를 받아서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할 수 있다는 거. 의무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개공사는 의무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해요? 보니까 자, 이 물건 소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쪽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의뢰.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매수인이나 임차인. 당연히 그쪽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쌍방 모두에 대해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이거 합니까? 자,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중개 완성 전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중개 완성을 한단 말은 뭐예요? 중개를 완성했다. 계약을 성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 전까지란 말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까지. 자, 계약 성사시키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쪽에 뭔가 필요하다, 궁금해한다. 그럼 이런 거 우리가 브리핑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실 발견하면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우리는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방법은요. 당연히 이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럼 뭐냐? 설명에 근거 자료를 뭐 해라? 제시하라. 그럼 여기서 근거 자료가 뭐예요? 각종 공부를 가르쳐. 공부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 공부가 아니라 공적 장부. 이 공적 장부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공시법에서 배우잖아요. 공시법에서. 그래서 등기부랄지 대장이랄지 도면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공부.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직접 여러분이 발급받아 와가지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빙성 있잖아요.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또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빙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가 아니라 뭐다? 하고. 이거 둘 다 해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시오. 여기서 제시란 말이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또 이거 교부한다 이 말하고 달라요. 제시란 말은 보여준다 이 말이고 이거 제시. 교부하란 얘기가 교부는 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부하는 게 아니다. 자, 복잡한 건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확인 설명사항. 그럼 뭘 우리가 설명해야 되나요? 자,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법에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돼 있으니까 이거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있으면 다 브리핑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좀 전에 우리 전속중개계약 체결상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우기 싫다 이거잖아 지금. 다 외워야 돼. 괜히 여러분 괜히 이것도 막 외우라고 한다면 부담될 거. 근데 이거 간단해요. 앞글자 따서 외우면 간단히 끝나. 오히려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막상 암기를 해놓잖아요.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시간을 줄여. 10초 내에 풀잖아요. 암기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힘들다? 암기만 해놓으세요. 그럼 바로 풀어요. 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니까. 정답도 확실히 맞추고 시간도 아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이 보태질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건 일석이조예요. 자, 그래서 암기할 때 힘든데 너무 막 암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우리가 다 또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암기할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프린트 3장밖에 안 돼. 처음부터까지 프린트 3장. 많아요? 그거 가지고 많다고 하면 안 되지. 프린트 3장. 물론 깨알 같은 거 싫어 빡빡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주고. 그럼 그것만 외워도 죽서도 80이야. 프린트 3장만 외워도 80이야. 죽서도 80.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나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돼. 한번 머릿속에 들여다보고 싶어. 공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그 지금부터 막 한 글자씩만 외워도 되겠다. 한 글자씩만 외워도 시험 볼 때까지 다 외우고도 남아. 자,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그냥 봅시다. 좀 전 했던 거 비슷해요.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왜 공개해야 될까요? 그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죠. 확인 설명 왜 해요? 이걸 취득하겠다는 사람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비슷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물건에 대한 종류, 소재지, 지목. 이거 아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정보 공개할 때도. 똑같이 있었어. 자, 권리관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인적사항 설명한다 안 한다? 자, 이제 문제. 자, 인적사항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되면 인적사항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있겠죠? 없잖아. 자, 여러분이 매수인이야. 아파트를 산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매수인인데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당사자잖아요. 이 아파트 누구 거예요? 그러면 알 필요 없어. 계약서 났어. 그래도 매도인이 누군지 알 필요 없다니까. 그거 알려주면 큰일 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부 발급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걸 명확히 보여주면서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중요해. 근데 어디서 이거 하면 안 된다던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맨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뭘 지금 어느 파트를 하는지를 몰라. 이거 떠돌아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정보는 막 스팸 요즘 문자만 하더라는데 그게 떠돌아다니면 아예 주민등록까지 다 떠돌아다니면 어느 날 전기요금 폭탄 몇 천만 원 날라올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통장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큰일 나.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이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사람이 매도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걸 배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매계약 중개할 때 특히 사기치는 쪽이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누구 같아? 혹시 매수인이 돈 던져놓고 도망가고 그래요? 사기치는 쪽이 매도인이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막 서류 위조가 굉장히 뛰어나. 왜? 손재주가 좋아. 그래서 또 머리가 좋네? 사기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범죄 중에 제일 많은 게 사기죄예요. 그 중에 서류 위조가 또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할 때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서 특히 권리관계 이거 확인 잘해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철저히 조사해서 설명해가서 의뢰인이 어때 사기 같은 거 안 당하게 제대로 된 사고 없이 중개 사고 없이 계약이 체결되게. 그다음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개발 제한 구역이냐 토지를 허가구역 이런 거 중요하니까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장에 가는 걸 귀찮아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내가 집을 짓고 싶으니까 집을 지을 만한 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땅이 나왔어요. 자, 가서 보기는 봤어. 근데 거기 이제 다들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소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제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땅을 사가서 이제 건축 허가를 내고 구청을 하는데 거기 건축 허가 안 나옵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 찾아왔어. 여기 건축 허가가 안 되는데 당신 나한테 이거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아니 가서 봐라. 다 건물 지어져 있지 않냐. 갔더니 다 불법 건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은 거야.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 현장에 가서 아 건물이 있구나. 그것만 보고 소개한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 그런 중개 사고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수도, 전기, 가스, 시설 상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돼요. 팔려고 물건 내놓은 사람 집주인 말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사고살이 있어요. 사고살. 왜? 본인은 사용 안 했으니까 고장 난지 제대로 작동된지 몰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하면 아 큰일 나.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 자, 입주 조건, 거래 예정 금액. 아까 다 정보 공개 비슷하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있는, 이거 두 개는 봐봐. 아까 있었어 없었어? 정보 공개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만 있어. 뭐냐? 권리를 취득감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왜? 우리가 누구한테 아까 설명한다고 그랬죠?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그럼 뭐가 있어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예? 취득세. 우리 세법 시간에 저걸 한두 번 했잖아요. 또 뭐 있어? 취득세 말고. 예? 취득세 하면서 같이 딸려서 우리가 내는 거 있잖아요. 등록세? 등록세는 없어졌고 옛날에 있었는데. 농특세. 지방교부세. 아직 세법이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했는데? 했는데? 맞아. 했는데. 했는데. 아, 그래도 들은 기억난다는 게 어디요, 지금?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맞아요. 들은 기억도 있다고. 벌써 세월이 까마득하게 흘렀는데 그거 기억난다는 거 얼마나 대단.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취득함에 따라.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돼요. 자, 내가 당신 이 물건 계약 성사시켜주면 중개보수 얼마 줘야 됩니다. 이거 미리 얘기하라 이거예요. 미리.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울 일 만들지 마라. 미리미리 얘기. 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보 공개 사항과 확인 설명 사항 서로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천천히 외우면 돼요. 지금 놔두고. 자, 그다음.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자, 뭐냐? 자, 방금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죠.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벽면 도배 상태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자, 벽면 도배 상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 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 조건 중에 일조량, 소음, 진동 알려면 방에 들어가야 돼.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온지, 위층에서 얘가 뜨이면 층간소음 어떤지.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경우는 방에 어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의뢰인 협조가 있어야 돼. 내가 문 따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방 좀 보러 왔어요. 두들겨서 들어와서 보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맞벌이 보러 직장에 출근해서 낮에 없네. 그래서 저녁 때 와. 그럼 이제 저녁 때 밤에 가서 방범 보러 왔어요. 그러면 돼 안 돼 또. 이거 또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러면 당신이 이런 항목은 체크 좀 해서 주세요.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이런 거.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래서 이제 매도 임대 당연히 파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내외부 시설 상태. 이게 이제 아까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시설 상태. 직접 봐야 되는 거. 또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게 이제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거 방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거. 그런데 또 낮에 이제 사람이 집에 있어. 집에 있어도 어때요? 층간 소음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2층에서 얘가 뛸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마냐?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일조량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몇 도 각도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체크해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의뢰인이 불응합니다. 아, 꼭 응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귀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항목을 분명히 설명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뢰인 협조가 없으면 설명을 못 하죠.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 의무를 위반했다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나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더니 불응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다 써놔야 돼.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당시 이 집을 꼭 마음에 들어 살고 싶으면 이런 항목은 그럼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매도인 측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협조를 얻어서 보러 간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표 제시인데 뭐냐?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걸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리관계 아까 조사할 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공시법에서 배웠어. 우리 등기부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그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공신력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때? 등기부 어디서 작성해요? 등기소.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작성하는데 믿을 수 없대. 그럼 뭘 믿어? 뭘 믿어 여러분? 말이 돼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외웠잖아 지금.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 아 그런가 보다. 그래. 아니 국가기관이 등기소에서 작성한 것도 못 믿으면 뭘 믿어? 자 여기서 공신력이 없단 말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안 한다?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주는 서류를 가지고 그냥 등기부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바로 등기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대한민국은 성질 급해서. 성질 급하니까 빨리빨리 등기 처리해줘야 돼.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실체적 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등기부에 실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공신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조사한다 그러면 복장 터져버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질 급한 민족이라 그냥 무조건 뭐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사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중개하니까 이거 조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고 믿고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등기부 위조할 수 있다니까. 또 변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그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걸 비교해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가서 민증 까봐 이러면 안 돼요. 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봅시다. 이렇게 한다든가 잘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철저히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무 중에.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조사하는 거, 현장에 가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또 어떻게 잘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 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거. 이 능력이 또 필요해. 설득력.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신빙성 있고 상대방한테 또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뭔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때? 그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왜 작성하느냐? 자,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 자, 이 물건 상태가 이러이러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의뢰인이 아,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약했어. 나중에 딴소리해. 이 하자 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이 하자 수리하느라고 나 비용 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너 물어내. 우리한테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로 남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체크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제대로 조사 안 해놓고 자 이게 고장이 났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양호하다고 체크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본인이 이런 것들은 체크했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는 괜찮아. 왜? 고장이 났는데 안 난 걸로 했는데 의뢰인도 거기다 자기도 서명해버렸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해 놨는데 그 아파트에 이 에어컨 시스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방에는 없어. 없는데 있다고 체크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책임져야 돼. 그러잖아요. 없는 걸 있다. 그런 경우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꼼꼼히 좀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 소공사도 할 수는 있지 의무는 아니에요. 뭐든지 이런 업무는. 그 다음에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법정 서식.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총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서식.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일단 법정 서식 있다는 건 마시면 돼요. 그 다음, 거기 작성했잖아요. 그럼 서명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이 밋이란 말은 뭐예요? 둘 다 해야 돼. 자, 서명 및 날인은 둘 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으면 주사무소에서 일처리했다 그러면 대표자가 하고요. 분사무소에서 일처리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자가 서명을. 이거 항상 똑같죠?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중요해요. 이거. 자, 만일 당해 중개 행위를 누가 소공사가 했어요. 자, 소공사 업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공사가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을 때는요. 이거 서명 및 날인 이건 의무예요. 이거는. 아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업무를 했을 때는 똑바로 안 했잖아요. 책임져야 돼. 자,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이건 의무라는 거 소공사. 이거. 그리고요. 자, 이거 교부는 누구한테 하냐고요? 아하, 당사자 쌍방에게. 아까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취득을 한 일방이었잖아요. 근데 이 서식은 쌍방 모두에게 줘야 돼요. 이런 거 좀 조심해. 자, 그리고 한부를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 전자문서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 다 인터넷 워드 작업하잖아요. 한글 파일로. 그래가지고 워드 작업해야 돼. 그 문서를 그냥 컴퓨터 거기에 저장해 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도 돼. 자, 그렇게 해서 몇 년? 3년간. 자, 그런데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인데 이게 뭐냐면 전자거래. 이거 나중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전자거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 작성 의무. 서식은 이게 4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식은.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은 1번, 비주거용 건축물 2번 서식, 토지는 3번 서식,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 등 공제한 데는 4번 서식. 이렇게 서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금 여기 1번 서식, 상가에 대해서 하면 2번 서식에다 쓰면 돼요. 각각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서식은 나중에 거기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겨서 거래계약서 작성. 자, 이제 52페이지. 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중개를 완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얼마 썼냐 안 썼냐 이제 이건데, 자, 내용은 간단해요. 자,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켰으니까 계약서도 누가 써준다? 우리가. 그거 간단해요. 자, 그러면 누가 작성해요 하면 누가? 개공사. 그런데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닌데 할 수는 있다. 자, 그럼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됐다.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계약서 쓰잖아요.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작성했습니다. 또 뭘 하라고요? 서명 및 날. 둘 다 해야 돼. 자, 이것도 똑같아.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뭐라고요? 의무다. 이건 의무다. 이건 똑같아. 방금 확인서는 작성. 그리고 이것도 쌍방에게 뭐 한다? 각각. 이것도 각각.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 각각.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똑같네. 원본이 됐건 사본이 됐건 전자문서가 됐건 한부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 몇 년간 보존하나요? 이거 잘못 난 오타네. 이거 아주 중요한 오타네. 이거 고쳤는데 또 이거 제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붙이다가 고쳤는데 이거 다른 걸 보냈나? 저장을 안 했나? 네. 자,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몇 년? 좀 전에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죠? 벌써 까마득하죠?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다 3년 똑같으면 좋을 텐데 꼭 하나가 튀어나와.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바꿔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많이. 우리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3년인지 5년인지 이거 헷갈려서 틀렸대. 어때요? 엄청 헷갈리나요, 지금? 안 헷갈려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 안 헷갈리면 5년짜리 하나를 확실히 기억해야죠. 5년짜리가 뭐예요? 거래계약서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하나는 5년.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럼 왜 거래계약서만 5년일까? 똑같이 3년으로 하지. 에? 거래계약서 5글자라 그래. 5글자라. 전속중개계약서 7글자. 확인설명서 5글자인데? 확인설명서 5글자예요. 여기 가운데 점 찍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 한 글자예요. 이거 빼면 안 돼. 우리 워드 작업해봐. 한 글자로 들어가. 이거 몇 글자? 6글자. 그러니까 점 빼면 돼, 안 돼? 점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글자는 뭔만? 거래계약서만. 자, 숫자 외우기 힘들다고 아까 그러는데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발. 그러니까 나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외울 거 다 해준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외울 게 없어.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다 끝났잖아. 이미 다 끝났어. 어때? 당장 12월 달에 시험 보면 좋겠죠? 빨리 보고 끝내야지, 이거. 자, 이제 나중에 시험 빨리 보면 좋겠다. 막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꼭, 한 달만 늦춰줬으면. 또 시험 닥치면 일주일만 늦춰줬어. 이러지 마. 그 사람한테 연장을 해줘도 어차피 공부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자,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다. 이거 많이 해요, 안 해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개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는 거 이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중매매 하면서 하잖아요.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거 하면 처벌이 좀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어디다 작성할까요? 이건데요. 자, 우리 법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 이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표준서식이 뭐냐면 법정서식을 말해. 그럼 법정서식을 만들어가지고 니네 작성할 때 여기다 작성할래? 라고 권장한다는데 그럼 이건 만들어놨냐?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놨어요. 법정은 없어요. 하나만 한 소리. 이런 거 없애버리지. 조문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알아내야 돼. 법정서식, 즉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 거래계약서 법정.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개공사들이 이 문제로 만들어 씁니다.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법정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성할 때 꼭 기재해야 될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이거 써야 돼. 이거 빠뜨리지 않고 써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봅시다. 필수 기재사항 9개 항목. 자, 근데 이거 안 외워도요. 우리가 자 아파트 매매 계약 한다고 해봐요. 그럼 아파트 매매 계약 때 이런 거 써야 안 써야 하면 다 쓴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당황스러울 수 있어. 자, 기재사항이냐 아니냐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자 봅시다. 그럼 먼저 당사자 인적사항 써야죠. 매매 계약서니까 이름,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진정한 당사자인지 여기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쓰고 주소도 쓰고 연락처 다 쓰잖아요. 이건 다 써야 돼요. 물건의 표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다 써야죠. 물건 인도일시, 물건 인도, 이거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도한다는 걸 뭘 해주는 거예요? 야, 이제 네 거니까 가져가 하고 땅에서 그 물건, 집을 파가지고 건너줘요? 그럼 등기 하잖아요. 인도일시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등기 이전하는 날 말이에요. 보통 언제 해줘요? 그렇죠. 잔금 치를 때 보통. 이거 관행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중도금 치를 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 어떤 권리가 넘어가요? 매매계약은 어떤 권리?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따로 안 써도 돼. 매매계약서 하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 다 알아요. 이런 건 따로 안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계약 날짜 써요, 안 써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 토탈 매매 금액 쓰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각각 언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라. 그 다음,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기한도 쓰라. 가끔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 쓰죠? 이런 것도 쓰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자, 확인 설명서 우리가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다 이것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약정. 그 밖에 약정이란 말은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 같은 거 있으면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약 같은 것을 여러분이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됩니다. 특히 이 특약을 제대로 안 써서 이것 때문에 맨날 분쟁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중개보수 달라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특약이 명확히 써야지. 에이, 이런 사람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개공사 세 사람이 모여서 합의했다. 그래서 합의했으니까 뭐 특약이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러는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래요. 그리고 그때 했지 않냐 녹음까지 있어.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특약은 명확히 써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 같은 거 할 때 이거 잘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 기재사항. 자, 이런 거 이제 꼭 써야 돼. 근데 이거요, 외워서 씁니까? 아니요. 매매 계약서 보면 거기 칸 있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 놨어. 이거 다 쓰게끔. 칸에다 쓰면 돼요.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내올 때는 필수 기재사항이 뭐냐? 낸다니까.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외워야 되겠죠? 근데 안 외워지면 딱 봐서 내가 매매계약서 쓸 때 이런 내용 쓸까 안 쓸까 생각해보면 또 찾아요. 자,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안 돼.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암기 비법을 통하여 외울 거예요. 지금 다 외워버리면 다음에 할 게 없어서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다 안 하는 거예요. 좀 아껴놨다가 또 1월 달도 해야 되고 3, 4월 달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외워버리면 좀 너무 심심해서 또 수업에 빠질까 봐 제가 지금 다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할 건 남겨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운 거 우리가 한번 다 했는데 한번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프린트. 자, 프린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용 건축물, 토지, 주택에 대하여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뭔 안 돼? 그렇죠. 토지 안 된다. 자,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뭐예요?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업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토지가 빠져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살짝 끼워 넣어요. 그럼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안 보였대. 왜? 막 시간이 쫓기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런 걸 놓쳐요. 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개공사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를 고용을 한 경우, 자,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소공사는 연수교육을 받게 하고 보조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맞나요? 그런 다음에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라. 업무 개시 10일 전이 아니라 그냥 업무 개시 전까지죠. 그 다음 연수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잖아요. 자, 두 군데가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소공사는 실무교육, 보조는 직무교육. 이걸 받도록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10일 전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참고로 이 정도 질문이면 난이도 최상급 수준입니다. 어때요? 좀 많이 어렵죠? 지금 여러분이 바로 공부하고 보니까 쉬운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내면 손도 못 대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개공사는 등록환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맞나요? 등록환청 관할 안에 둬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사는 등록환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외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주사무소 있는 건 제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맞고, 자, 이것은 맞았어요. 그 다음 4번. 개공사는 전속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다. 자, 정보 공개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맞나요? 그 다음, 그런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이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공개가 금지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공개가 금지됩니다. 자, 금지. 자, 5번. 자,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중개를 의뢰받았어요. 그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하나요? 완성 시에 해요? 완성되기 전에 해요? 전에 하잖아요. 아,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정사항, 이때 이제 일정사항이 아까 그거 있잖아요. 권리관계,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입지조건, 환경요건 이런 거 쭉 있었죠? 이거를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라. 그렇죠. 취득 의뢰.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하는 거잖아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방법은 맞아. 방법은 맞아요. 자, 성실 정확히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근거자료 뭣도 해라? 제시도 하면서 해라. 자, 이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